여기 미국에서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양 역사가 완전히 뒤흔들리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한 방송이 송출되고 나서 수천만 명이 큰 충격을 받았고 SNS는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미국 유명 방송사에서도 앞다투어 이 인물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BBC에서 다큐멘터리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는 에단 맥케이라고 합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어느 날, 저는 유튜브 영상 하나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BBC에서 다큐멘터리 프로듀서로 일하면서 역사, 전쟁, 위대한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일을 해왔어요. 조지 워싱턴, 나폴레옹, 넬슨 제독 같은 인물들을 다뤘죠. 이들은 누구나 아는 이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제 눈에 한 영상이 들어왔어요.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죠.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 지휘관 이순신. 순간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이순신?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썸네일에는 갑옷을 입은 한 남자의 흑백 그림이 보였어요. 한국의 해군 지휘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한국이 해군으로 유명한 나라였나요? 만약 이 사람이 정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 지휘관이라면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었을 리가 없었죠. 거의 영상을 넘길 뻔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눈에 띄었어요. 썸네일 속 발표자가 낯익은 사람이었어요. 제임스 위커스. 그는 군사 전문가였어요. 교수이기도 했고 BBC도 여러 번 협업한 적이 있었죠. 만약 그가 등장하는 영상이라면 한 번쯤 볼 가치가 있을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 속 제임스는 넓은 강당 무대에 서 있었어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죠. 우리는 오랫동안 넬슨 제독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 지휘관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만약 그 칭호가 한국의 이순신 장군에게 돌아가야 한다면 어떨까요? 순간 저는 실소를 터뜨릴 뻔했어요. 제임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계속해서 영상을 보게 됐어요. 제임스는 단호한 목소리로 이어갔어요. 이순신은 군사 전략의 천재였습니다. 그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승리를 거뒀죠. 100척이 넘는 함대를 상대하면서도 단 13척으로 맞섰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어요. 순간 저는 자세를 바로 잡았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다고. 영국이 자랑하는 넬슨 제독조차 패배한 전투가 있었어요. 심지어 나폴레옹 같은 역사적인 군사 지도자들도 패배를 겪었죠. 그런데 이순신이라는 한국의 해군 지휘관은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다고요? 솔직히 믿기 힘들었어요. 제임스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한국의 해안선 지도가 나타났죠. 1597년 명량해전입니다. 전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이순신에게 남은 함대는 단 13척 뿐이었습니다. 반면 적은 100척이 넘었죠. 이 전투는 이순신이 처참하게 패배했어야 할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승리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13척으로 100척이 넘는 배를. 말도 안 돼. 제임스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순신은 바다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적을 좁은 해협으로 유인했어요. 그곳은 거센 물살이 흐르는 곳이었죠. 적의 대형이 흐트러졌고 배들은 서로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을 타 이순신의 소수 함대가 하나씩 격파해 나갔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적 함대가 부서지는 그림이 나타났어요. 파도가 거칠게 몰아치는 가운데 배들이 뒤엉켜 있었죠. 결국 30척 이상의 적 함대가 침몰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배들은 도망쳤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저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이것이 단 한 번의 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순신은 20번이 넘는 전투에서 싸웠고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저는 왜 이 사람을 지금까지 몰랐던 걸까요? 저는 영상을 잠시 멈추고 새로운 검색창을 열었어요. 이순신을 검색창에 입력했죠. 결과는 실망스러웠어요. 짧은 기사 몇 개, 한국어 사이트들,
그리고 간략한 페이지. 그게 전부였어요. 넬슨 제독에 대한 책은 수백 권도 넘었어요. 나폴레옹에 대한 연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죠. 하지만 이순신? 거의 아무 정보도 없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만약 제임스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순신은 단순한 영웅이 아니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 지휘관일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왜 세계는 그의 이름을 모르는 걸까요? 저는 멍하니 의자에 기대 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이건 그냥 다큐멘터리의 소재가 아니었어요. 이건 하나의 미스터리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 미스터리를 반드시 풀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BBC 본사 사무실에서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검색창에는 아직도 이순신이라는 이름이 남아 있었죠. 분명 검색을 했는데 결과는 실망스러웠어요. 제임스 위커스 교수가 왜 이 사람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 지휘관이라고 불렀는지 설명하는 내용은 없었어요. 의자에 등을 기대고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만약 이순신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라면 왜 서구에서는 그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걸까요? 왜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걸까요? 다른 검색창을 열고 넬슨 제독을 검색해봤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어요.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쏟아졌죠. 책, 영화, 다큐멘터리까지. 의심할 여지 없이 넬슨은 전설이었어요. 그런데 이순신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죠. 역사 관련 사이트 몇 곳에서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을 언급한 내용을 찾았어요. 400년도 더 전에 한국, 그러니까 조선이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전쟁이었어요. 이순신은 그 전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죠. 조금 더 자세한 군사보고서를 찾아봤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순신은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다. 그 문장을 읽고 잠시 멈춰 서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장군들도 패배한 적이 있었어요. 나폴레옹도, 율리우스 카이사르도, 심지어 넬슨 제독도요. 그들 모두 언젠가는 패배를 경험했죠. 그런데 이순신은 단 한 번도 믿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계속 읽어 내려갔죠. 그 중에서도 한 전투가 눈에 띄었어요. 명량의 전. 다시 숫자를 확인했어요. 혹시 잘못 본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조선의 배 13척 대 일본의 배 130척. 이건 불가능했어요. 세계 어느 해군도 이런 전력 차이 속에서 승리할 수 없었죠. 그런데 이순신은 이겼어요. 계속 읽어보니 전투가 벌어진 곳은 울돌목이라는 좁은 해협이었어요. 그곳은 물살이 거칠고 예측하기 어려운 곳이었죠. 이순신은 수년 동안 그 바닷길을 연구했어요. 조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완벽히 파악하고 있었죠. 그는 일본 함대를 그 위험한 물길로 유인했고 커다란 적선들은 균형을 잃고 뒤엉키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순간 이순신의 함대가 공격을 개시했어요. 결과는 압도적이었죠. 전투가 끝났을 때 일본군 배 30척 이상이 침몰했고 나머지는 도망쳤어요. 이순신의 함대는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어떻게 이걸 지금까지 몰랐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방금 읽은 내용을 곱씹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순신은 단순한 훌륭한 장군이 아니라 군사 전략의 천재였어요. 머릿속으로 전투 장면이 그려졌어요. 엄청난 숫자의 적선이 거친 파도를 가르며 돌진하는 모습. 반면 조용히 기다리는 조선의 작은 배들. 그리고 이순신이 명령을 내리는 순간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고 바람이 윙윙 소리를 내며 휘몰아치는 사이 적군이 혼란에 빠지고 조선군이 단 하나씩 적선을 무너뜨리는 장면이요. 이건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야 할 이야기였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의문이 남았어요. 왜 이 이야기가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거지? 저는 답을 찾고 싶었어요. 확실한 의견이 필요했죠. 그래서 전화기를 들어 제임스 위커스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두 번째 신호음이 울리자마자 그가 전화를 받았어요. 교수님, 이순신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저는 조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방금 명량 해전에 대해 읽었는데 13척 대 130척이라고요? 이거 영화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제임스 교수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렇지. 하지만 이건 영화가 아니라 역사야.
그리고 이건 그의 수많은 승리 중 하나일 뿐이야. 그런데 왜 서구에서는 이 이야기를 배우지 않는 걸까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교수님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역사는 힘을 가진 자가 기록하는 거니까. 저는 순간 말을 잃었어요. 무슨 뜻이죠? 생각해봐, 에단. 그가 말했어요. 서구에서 우리가 배우는 위대한 인물들은 누구지? 나폴레옹, 넬슨, 워싱턴. 다 서구권의 영웅들이야. 하지만 이순신은 그는 당시 강대국이 아니었던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 조선 출신이었어. 그래서 그의 이야기는 서구에 전해지지 않았던 거지. 그냥 묻혀버린 거야. 듣고 보니 그 말이 맞았어요. 정말 이순신을 알고 싶다면 한국으로 가야 해. 그가 싸운 바다를 보고 그가 서 있던 땅을 밟아야 해. 직접 역사를 느껴야 해. 한국으로 가야 한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하지만 교수님의 말을 듣자마자 깨달았어요. 그게 바로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어요. 런던의 스카이라인이 저 멀리 펼쳐져 있었죠. 저는 오랫동안 역사 속 위대한 전쟁 영웅들을 연구해왔어요. 하지만 어쩌면 가장 위대한 영웅 한 명을 놓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제 그를 알아야겠어요. 노트북을 열고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하기 시작했어요. 비행기는 인천국제공항에 부드럽게 착륙했어요. 내리자마자 시원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죠. 드디어 저는 한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내 이순신에 대한 자료를 읽었어요. 알면 알수록 놀라웠죠. 이순신은 단순한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라 전설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밖에서는 거의 아무도 그의 이름을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게 바뀌려고 했어요. 제 첫 번째 목적지는 박물관도 역사 유적지도 아니었어요. 서점이었죠. 왜냐고요? 조사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이순신은 단순히 역사책에서 잊힌 영웅이 아니었어요. 만화책을 통해 다시 주목받고 있었어요. 서울에 있는 대형 서점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탔어요. 서점에 들어서자 형형색색의 책들이 빼곡히 진열돼 있었어요. 사람들은 책장을 넘기며 각자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죠. 그러다 마침내 발견했어요. 그래픽 노블 만화 소설 코너. 그리고 그 한가운데 이순신을 다룬 만화책이 있었어요. 책을 집어들고 몇 장을 넘겨봤어요. 일러스트가 정말 멋졌어요. 이순신은 전통 갑옷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었어요. 그의 칼은 빛나고 있었고 전투 장면은 강렬했어요. 대포가 발사되고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고 배들이 불길에 휩싸였죠.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건 영화가 아니라 만화책이었어요. 실례합니다. 저는 점원에게 물었어요. 이 책, 인기 많나요? 점원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인기 많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순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사가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지고 있었어요. 그것도 예술을 통해서. 하지만 저는 더 알고 싶었어요. 이 만화책을 만든 사람을 직접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의 이름은 올리버 스콧. 한국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미국 출신의 만화가였고 오랜 시간 동안 이순신의 이야기를 만화로 전하는데 몰두해왔어요. 우리는 서울 시내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는 키가 크고 안경을 쓴 사람이었어요.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저와 악수를 나눴죠. 제가 먼저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순신을 만화로 만들게 되셨나요? 그는 웃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재밌는 이야기죠. 사실 처음엔 저도 이순신을 몰랐어요. 미국에서 자랐으니 워싱턴, 나폴레옹, 넬슨 같은 서구의 영웅들만 배웠죠. 그런데 어느 날 한국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진짜 해군 천재를 알고 싶으면 이순신을 읽어봐. 그는 잠시 웃음을 짓더니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의 전략, 용기, 충성심 모든 게 놀라웠죠. 그런데 한국을 제외하면 아무도 그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순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거군요. 제가 묻자 그는 힘있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젊은 세대가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죠. 그 방법이 만화였어요.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한 가지 깨달았어요.
역사는 단순히 교과서 속 문장이 아니었어요.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는가의 문제였죠. 서구에서는 이순신이 잊힌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그를 다시 불러내고 있었어요. 예술로, 책으로, 이야기로. 저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물었어요. 그럼 이순신의 이야기가 한국을 넘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을까요? 올리버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연하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니에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모든 것이 불리할 때도 끝까지 싸우는 것. 그건 어느 나라 사람들에게나 울림을 줄 수 있는 이야기죠. 저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어요. 만약 만화책이 한국의 젊은 세대에게 역사를 알릴 수 있다면 BBC 다큐멘터리는 전 세계에 이순신을 알릴 수 있지 않을까요? 한국에 오면서 저는 수많은 질문을 안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답을 찾았어요. 그리고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은 한국의 해군 역사학자인 박현우 박사님을 만나기로 한 날이었어요. 박사님은 이순신 장군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들을 직접 보여주겠다고 했죠.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박사님을 만나기로 했어요. 택시를 타고 도착하니 단정한 정장 차림의 안경을 쓴 중년의 남성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죠. 어서 오세요, 맥케이 씨. 박사님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이순신 장군의 진짜 이야기를 알고 싶다고 들었습니다. 네. 책도 읽고 만화도 봤어요. 하지만 저는 진짜 이야기를 알고 싶어요. 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저희는 고속열차를 타고 남쪽 해안으로 향했어요. 이동하는 동안 박사님은 이순신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이순신은 단순한 군사 전략가가 아니었습니다. 박사님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는 백성을 진심으로 아꼈던 사람이었어요. 권력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운 분이었죠.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동안 많은 위대한 지도자들에 대해 연구했지만 이순신에게서는 뭔가 특별한 게 느껴졌어요. 그는 정말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박사님이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어요. 자신의 나라로부터 배신당하고 감옥에 갇혀 고문까지 당했어요. 그런데 전쟁이 악화되자 왕이 그에게 다시 돌아와 달라고 간청했죠. 저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어요. 잠깐만요. 자기 나라에서 배신당했다고요? 박사님이 씁쓸한 표정을 지었어요. 네. 당시 조정에 있던 몇몇 관리들이 이순신 장군의 성공을 시기했어요. 그들은 조작된 죄목을 씌워 왕에게 거짓 보고를 했고 왕은 그 말을 믿고 이순신을 감옥에 가둬버렸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돼요. 나라를 위해 그렇게 헌신한 사람한테. 그러게요. 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복수하지 않았어요. 왕이 다시 부르자 아무런 원망도 없이 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순신은 단순한 전사가 아니었어요. 진정한 지도자였어요. 열차에서 내려 도착한 곳은 한산도였어요. 바위가 많은 해안가에 발을 내딛는 순간 거친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여기가 바로 박사님이 바다를 가리켰어요. 이순신 장군이 위대한 승리를 거둔 한산도 대첩의 현장입니다. 저는 바다를 바라봤어요. 거친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며 부서졌고 짭조름한 바다 내음이 바람을 타고 퍼졌어요. 400년 전을 상상해봤어요. 수백 척의 전함이 이 바다를 가득 메웠겠죠. 대포가 터지고 군인들의 함성이 울려 퍼졌을 거예요. 박사님이 바다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곳에서 이순신 장군은 하객진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배들을 학의 날개처럼 펼쳐서 적을 완전히 포위했죠. 일본군은 도망칠 수도 반격할 수도 없었어요.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그려졌어요. 거대한 적 함대가 당황하는 모습, 조선 수군이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는 모습, 그리고 배 위에 서서 결단력 있게 명령을 내리는 이순신 장군. 그는 일본 해군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박사님이 말했어요. 이 전투 이후 일본군은 이순신 장군을 저주받은 제독이라고 부르며 두려워했죠. 저는 감탄을 금치 못하고 휘파람을 불었어요.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 이런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니요? 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지만 그에겐 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안가를 따라 걷던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박 박사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마지막 전투, 노량해전에서였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전투가 끝나기 직전 적의 총탄이 날아와 이순신 장군을 맞췄죠. 저는 숨을 삼켰어요. 그럼 병사들이 다 본 건가요? 아니요. 그는 죽기 직전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전투를 계속하라고 명령했어요. 병사들은 그대로 싸웠고 결국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그 후에야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셨다는 걸 알았죠.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게 사실인가요? 박사님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는 마지막까지 나라를 걱정했던 거죠. 그의 유산은 오늘날까지도 남아있어요. 저는 바다를 다시 바라봤어요. 한국에 오기 전까지 저는 이순신을 단순한 전쟁 영웅 중 한 명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그는 배신당하고 고통받고 모든 걸 잃었지만 결국 나라를 위해 끝까지 싸운 사람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세계가 알아야 해요. 박사님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여기 온 거잖아요, 맥케이 씨. 맞아요. 그게 바로 제가 여기 온 이유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박사님과 또다시 길을 나섰어요. 이번에는 노량,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전투를 치른 곳으로 향했죠. 차가 도로를 따라 달리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틀 동안 배운 것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이순신은 모든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나라를 구했어요. 하지만 결국 전쟁터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세계는 그의 이름조차 몰랐어요. 이건 너무 불공평했어요. 저는 옆에 앉은 박사님을 바라봤어요. 지금 한국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을 영웅으로 여기나요? 박사님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서울 한복판에 그의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군사학교에서는 그의 전략을 연구하고 있고요. 그는 한국에서 용기와 리더십의 상징입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한국 밖에서는 말을 잇기가 어려웠어요.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박사님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맥케이 씨 같은 분이 중요한 겁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수 있는 힘을 가졌어요. 저는 손에 쥔 노트를 꽉 잡았어요. 박사님 말이 맞았어요. 이건 단순한 다큐멘터리가 아니었어요. 이건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세계가 반드시 이순신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도록 만들 거예요. 호텔방으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어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에 잠겼죠. 수많은 메모, 몇 시간 분량의 인터뷰 녹음, 그리고 한국 곳곳을 다니며 찍은 수백 장의 사진. 이제 이 모든 걸 하나로 정리할 시간이었어요. 빈 문서를 열고 첫 문장을 타이핑했어요. 수세기 동안 세상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 지휘관 중 한 명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순신입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시 멈췄어요. 어떻게 해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들이 제가 본 것을 똑같이 느낄 수 있을까요? 서울 한복판에서 본 이순신 동상이 떠올랐어요. 칼을 손에 쥐고 우뚝 서 있는 모습. 한산도에서 들었던 거친 파도 소리도 생생했어요. 그리고 박사님이 들려줬던 마지막 전투 이야기.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싸운 이순신 장군. 이건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용기와 희생,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몇 주 뒤, 저는 런던의 BBC 본사로 돌아왔어요. 커다란 회의실에 서 있었고, 제 앞에는 프로듀서, 편집자, 그리고 경영진들이 자리하고 있었죠. 불이 꺼지고 스크린에 제 다큐멘터리가 재생되었어요. 방 안은 조용했어요. 그들은 전투를 보았고 배신과 승리를 보았어요. 역사학자, 군사 전문가, 그리고 지금도 이순신을 기억하는 한국인들의 이야기를 틀었죠. 영상이 끝나고 조명이 다시 켜졌어요. 제 상사인 리처드 프레스턴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이건 정말 강력한 이야기군. 그가 말했어요. 세상이 꼭 봐야 할 이야기야.
그리고 몇 주 후 제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었어요. 수천만 명이 화면을 통해 이순신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SNS는 난리가 났어요. 왜 이제서야 이 이야기를 듣는 거죠? 이순신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 전략가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기 시작했고, 이제 한국을 넘어 전 세계가 이순신의 위대함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 한국에 갈 때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떠날 때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제 세상은 절대 이순신 장군을 잊지 않을 거예요. 오늘의 사연도 재밌게 들으셨나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께서도 한국이나 해외에서 있었던 특별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